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이뉴5N 니르브루클린 기록 7분 45초 59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단해. 타이칸 터보 S나 모델 S 플레이는 더 빠르더만. 제조사에서 자체 측정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믿으십니까? 이건 좀 의심해 보셔야 되겠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폭스바겐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친 제조사였지 않습니까? 디젤 게이트로. 그 사나이 브랜드가 포르쉐입니다. 공정할까요? 과연? 세크라멘토 레이스웨이에서 포르쉐를 달고 달렸던 사이버 트럭 쿼터마일을 달렸다고 하는데 200m밖에 안 됩니다. 8분의 1마일.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드 채널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 인정했습니다. 과연 이런 테슬라가 순정으로 정정당당하게 모델 S 플레드의 기록을 니르브루클릭에서 냈을까요? 최대한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변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튜닝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스포츠 오토 같은 채널에서 그런 미디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오토가 구독자가 뭐 6만 몇천 명밖에 안 되니까 에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굉장히 권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오토에서 시행하는 니르브루클링 컨텐츠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최근에 교체가 됐는데, 교체된 드라이버도 니르브루클링 고인물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권위 있는 미디어예요. 이런 곳에서 2번이나 타이칸 터보 S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GT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답니다. 자, 공식 답변을 통해서 스포츠 오토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현대가 먼저 제안을 했다. 우리 거 가져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부름에 응답한 제조사는 현대가 유일하다. 지난 시간 동안. 다른 제조사들은 응하지 않는다. 왜겠습니까? 그리고 현대는 왜 가져다 해봐. 순정을. 자, 현대에서 지금 아이뉴5N 출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니르브루클링 풀어택을 하고 난 다음에 Guys, let's do one more lap. 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니르브루클링을 스프린트 모드에서 2랩 정도는 소화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신력 있는 미디어에서 주행을 했는데 원모랩이 안 돼요? 2랩은커녕 1랩에서도 출력 제한이 걸리면서 차가 비실비실합니다. 이러면 개망신인 거예요. 기록도 7분 45초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8분대로 넘어갔다 그러면 야 650마력 다 어디다 갖다 쓴 거야? 비난을 받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험이에요. 그런데 가져다 해! 해서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순정에서 타이어만 바꿨어요. 왜 타이어를 바꿨느냐 이렇게 주장하시겠지만 650마력은 순정으로 공도용으로 달려 나오는 타이어로 그 포텐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록보다도 드라이버의 안전이 확보가 되질 않아요. 니르브루클링 노르트 슈퍼라이프는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가장 지구상에서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환경 중에서 가장 가혹합니다. 그러면 하이그립 타이어가 아닌 일반 공도용 타이어가 아무리 하이엔드급이라고 해도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행 중에 드라이버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브랜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순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기록이에요. 그러면 타이칸 터보 S나 또 모델 S 플레드도 동일한 환경에서 외부 업체에서 순정으로 아이뉴5N보다 훨씬 더 월등한 기록이 나온다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체 기록한 레코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광고일 뿐이지. 그런 광고와 실제가 어느 정도 갭이 없고 맞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뭘로 유추할 수 있나요? 그들은 7분 25초의 기록을 냈는데 뭐 7분 30초대 기록을 냈는데 그런데 실제로 스포츠 오토 같은 미디어에서 순정을 가져다 해봤더니 7분 40초대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니들이 측정한 기록은 뭐냐? 이걸 설명해야 되고 또 치팅 논란이 생길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차를 내줄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현대처럼 차 보내야죠. 굉장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데치 비교하면서 뭐 하데치하고 비슷한 기록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데치는요 보다 휠베이스도 짧고, 아이오닉5에는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3m입니다. 그런데 하데치는 2.6m대예요. 거의 40cm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공차 중량이 9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썩기대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승용차와 트럭이 달리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록이 나왔다고요? 근데 하데치밖에 안 된다? 아닙니다. 자동차의 완전 정의를 바꾸는 거고, 기술의 흐름과 이제는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타이칸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고가 낮아요. 13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벽하게 스포츠카의 형태예요. 왜 스포츠카를 낮게 그리고 넓게 설계를 하느냐? 낮고 넓어야 하중이동에 덜 영향을 받아서 스티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CG와 롤센터 간의 모멘트함이 짧아지기 때문에, 또 그걸 단단하게 조였을 때 그 변화폭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롤을 제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롤이 발생하게 되면 스티어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롤 피칭, 요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게 코너링 포스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오닉5는 SUV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SUV 형태의 2.2톤은 공차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니르부르크링 7분대를 기록한 차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기록인 겁니다. 이거는 기술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타이칸 터보 S는 2020년에 나온 거고 아이오닉5에는 2023년 3년의 격차가 있지 않냐. 맞아요. 3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격을 3분의 1로 줄여냈잖아요. 3분의 1로 줄여낼 수 있어요? 다른 제조사들이? 이거 엄청난 건데 왜 이걸 생각을 못 하십니까? 더군다나 방금 언급해드렸지만 타이칸은 전고가 낮아요. 차체 중심과 롤센터 간의 모멘트함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그래서 서킷 공략에 최적화된 그러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그냥 SUV예요. 5명이 널널하게 타고 헤드룸 공간도 널널하고 공간도 널널하고 휠베이스도 3m에다가 이거 타고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이 차를 그대로 베이스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얼마나 롤이 크게 발생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CG와 롤센터 간의 모멘텀이 길어지고 변화폭도 커지고 스트로크도 길어지니까 온갖 핸디캡을 다 안고 있잖아요. 니르부르크링도 아마 순정으로 타이칸 터보 S가 달리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이오닉5N이랑 비슷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포츠 오토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고정 댓글로 보시면 거기 있어요. 스프린트 모드에서 한 랩을 돌았다. 그러니까 스프린트 모드에서 20.6km를 풀어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엔듀어런스 모드, 내구 모드에서 2랩을 더 돌았답니다. 총 3랩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62km를 그 엄청난 노르트 술라이프의 녹색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 서킷을 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었는지, 또 그에 따른 기록, 이런 것들은 이후로 매거진에서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타보고 놀란 겁니다. 3랩을 제대로 소화를 한 거죠. 니르부르크링을. 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제도요. 모델 스플레드 순정으로 3랩 제대로 프로텍 못합니다. 썬더볼트님이 해보셨죠. 예. 1랩 이후 2랩 도는데도 벌써 브레이크가 맛이 가서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5에는 순정으로 인제의
몇 배예요 도대체? 5배가 넘는 그 거리를 3랩을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순정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살기가 하나 나옵니다. 타이칸 터보 S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달고 달렸어요. 아이언5에는 주철 브레이크입니다. 주철 브레이크가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세트에 2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만약에 타이칸 터보 S에 주철 브레이크 달아서 돌렸으면 기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등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작동하는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주철 브레이크요? 만약에 회생제동 0.6G까지 버텨주지 않으면 11커녕 중간에서 브레이크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도 월급쟁이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중차에 들어가는 주철 브레이크를 달고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 니르블루크링을 무려 3랩을 연속적으로 소화하는 2.2톤의 SUV 형태의 5명이 널널하게 타는 휠베이스 3m에 이런 전기차, 650마력의 전기차 7,600만원짜리 있어요?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년 동안 현대는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포르쉐는 왜 그걸 ID4나 Q4에 녹여내지 못했을까요? 태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경쟁자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대지 마라, 겸손하라, 이런 자세로 바짝 엎드리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든 차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 일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바짝 엎드립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다 그러면 현대에서 아이오닉5N을 기획하신 연구원분들이 아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타이칸 터보 S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유 모델 S 플레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신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마뜩찮은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인터넷에 댓글 다시는 분들,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결과물, 여러분들의 업적이 아닌 걸 왜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 다리신 건가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국내 기업에서 연구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투자를 또 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막 깎아내리지 못해서 난리이냐, 이거 정말 못하는 부분이다. 한국말하는 중국인이나 한국말하는 일본인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격찬하고 같이 막 박수치고 안 해도 좋은데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좋은 걸, 더 앞서 있는 걸, 더 인상적인 걸 왜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외부 미디어에서 측정을 했대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순정을 보냈을지. 아니 그러면 이것도 못 믿는 분이 보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두 업체 다 거짓말을 했던 전적이 있고,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수년 동안 엄청난 사기를 친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무효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 미디어에 제조사가 제공한 차도 못 믿는다고 하면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아이오닉5N은 시작입니다. 이제 아이오닉 6N이 나올 거예요. 아이오닉 6N이 나오면 더 낮은 차고에서 더 서킷을 공략하기 좋은 포텐셜을 갖추고 있으면서 ETVTC 같은 기술까지도 들어간다 그러면
니르브르클린 기록이 10초 이상 또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순정으로 타이머 바꿔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7분 45초나 되는 요 기록도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기록일 텐데, 순정 기준으로 여기서 기록을 계속 단축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네시스에서 GT 모델이 만약에 전기차로 나왔을 때 이제 7분 20초로 막 진입을 하고 계속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국산 전기차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빠른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동차가 빠르다, 고성능 차다라는 건 물리법칙을 최대한 거스르는, 관성을 최대한 저항하는 이 엄청난 힘을 잘 돌고 잘 달리고 잘 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벤츠, BMW를 비롯해서 아우디, 또 그 이상의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요, 또 벤틀리 이런 차들이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성능, 가장 빠른 속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차를 제어하는가의 이 기술에서부터 출발을 한 제조사들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그 엄청난 무게의 1.5톤 이상 되는 그 쇳덩어리를 그 속도에서 제어하고, 그 속도에서 멈추게 하고, 그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돌게 하는 그런 극강의 비클 다이나믹스, 이걸 실현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차에서도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또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차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차를 샀었던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200kg의 바벨을 드는 사람이 100kg, 50kg 바벨을 드는데 부상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100kg 겨우 드는 사람이 70kg, 80kg 들다 보면 부상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성능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 고성능 자동차를 가장 솜씨 있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자동차에서는 곧 안전입니다. 500마력, 600마력 이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니르블루클린과 같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서킷에서 몇 랩을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제조사가 일상적으로 100km, 150km를 달리는 이런 대중차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믿을만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랬던 브랜드들이 다 시장을 지배해 왔어요. 전기차 시대에서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독일차나 미국차나 일본차가 이루었던 성과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바보스러운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도는 차가 기본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기본이에요. 최대한 더 빨리 달리고 최대한 더 빠르게 세우고 최대한 더 빠르게 돌 수 있는 이 능력을 제조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상적으로 할아버지 운전을 하는 환경에서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안심할 수 있게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국산차가 그 기반을 잘 쌓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그동안은 현대를 놀렸어요. 따라와봐, 따라와봐. 팔로우 미, 팔로우 미. 근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따라가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고, 현대의 도발에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아니,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와서 넉다운 시키면 됩니다. 근데 못 나오잖아요. 링으로 불러내는데 나올 수가 없다. 왜? 넉다운 되는 순간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거든요. 다시는 회복 못 하거든요. 절대로 모른 척 해야 돼요. 절대로 아이오닉5N이 가는 곳, 아이오닉5N이 테스트하는 곳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타이칸 기록이 막 자체 측정해가지고 막 몇십 초씩 막 쿡쿡쿡 마술처럼 줄어드는 겨. 이 강자였던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서 찐따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면 우왕좌왕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타이칸 니르부르크에서 냈던 기록 그거 놓고 보면 순정 갖다 줘가지고 같은 브랜드 미디어에서 측정하게 되면 뭐 아이리5N은 그냥 바르겠던데 그걸 왜 안 할까요? 계속 지금 아이리5N이 고성능 전기차 수억 대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들에 계속 도전장을 내고 있고 얼마나 거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를 악물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들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갖고 미래 전기차 시대에 대한민국 전기차, 대한민국의 K배터리 이들이 이루는 성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 극적인 드라마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